제 말이 조금 낯설으실 수는 있어요. 근데 분명히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들인 투자 비용에 비해서 오디오적인 쾌감이나 만족도, 스피커에 대한 구동력, 그런 것들이 대폭 향상을 합니다. 대폭 향상을 하면서 나 아직까지 오디오 뭐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오늘은 상당히 기특한 올인원 뮤직 플레이어 한 대를 소개할까 합니다. 독일의 하이엔드 오디오 제작사인 린데만에서 내놓은 신형 뮤직 플레이어입니다. 뮤직북 소스라는 제품이고요. 과거에 거의 비슷한 디자인으로 뮤직북 10, 뮤직북 2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기종의 후속 제품입니다. 사실 이제 갓 출시된 그런 최신 제품까지는 아니지만은 출시되고 나서 국내에서 이렇다 할 제대로 된 소개가 없었다 보니까 이제라도 소개를 하면서 신형 제품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몇 년 전에 이제 뮤직북 구형이 이제 인기를 끌 때 일이었는데요. PC파이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DAC에 대한 정보를 많이 이렇게 나누는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트에서 저렴한 가격대 DAC는 누포스 제품을 추천을 많이 하는 걸 봤고요. 그리고 가격대가 꽤 비싼 가격대에서는 린데만 제품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내용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는 스펙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DSD 업샘플링 기능 같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플레이 기능도 꽤 괜찮게 잘 되고, CD 기능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린데만이라는 회사의 이미지 자체도 상당히 좋을 때였고, 그리고 실제로 음질을 들어봤을 때 좀 하이엔드 오디오에 이렇게 입문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어필이 될 만한 그런 음질 특성,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좋고 핫한 브랜드였었죠.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린데만 제품이 그렇게 저렴한 제품이 아니었어요. 린데만 뮤직북이라는 제품이 린데만 뮤직북 10에서 린데만 뮤직북 25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린데만 뮤직북 25의 권장 소비자 가격이 790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린데만이 이제 독일 회사고 제작도 독일 회사 하기 때문에 하이엔드 제품이니까 그 정도 가격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이제 대세적인 분위기기는 했었지만은 790이라고 하면 상당히 비싸게 느껴져요. 디자인은 이 제품하고 거의 동일한데 신형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모서리 같은데 이렇게 라운드 처리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스펙도 훨씬 더 향상이 되고, 기능도 일부 바뀌고, 전용 어플리케이션도 버전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안에 DHC 같은 것도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했는데, 공식 소비자 가격은 그 구형에 비해서 월등히 인하가 되면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식 소비자 가격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CD가 들어가 있는 버전이 대략 한 500만 원이 조금 넘는 것 같기는 하고요. CD가 안 들어가 있는 버전이 한 400 후반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린데만 뮤직북 25에 비하면 공식 소비자 가격 자체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가격이면은 이제 가격을 약간 이제 좀 더 빼서 구매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제품이 구형에 비해서 업그레이드가 된 거는 또 맞기 때문에 상당히 이 제품을 보고 기특하다라고 말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구형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일단 제일 우선적으로 구형과 다른 점이라면 이게 디지털 네트워크 오디오 플레이어 겸 CD 플레이어 겸 프리앰프이기 때문에 DAC 칩이 달라진 게 중요하겠죠. 그전에는 AKM사의 AK4490 DAC 칩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서 4493 칩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PCM 신호를 지원하는 샘플링 레이트라든지 DSD 변환 기능이라든지 PCM을 768kHz까지 지원을 한다든지 다이내믹 레인지 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향상이 되었어요. 칩이 바뀌었으니까요. 만듦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구형 같은 경우는 이 모서리 부분이 딱딱 각진 느낌이었었는데 신형이 되면서 이렇게 라운드 처리가 되어서 좀 더 디자인이 좀 더 우아해졌다.
그 뒷부분이라든지 앞부분 모서리 같은 경우에도 하나로 일체화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전 구형 같은 경우는 윗 판넬, 측면 판넬 이렇게 붙이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신형은 이제 통 알루미늄인 거죠. 통 알루미늄을 이렇게 이제 깎아가지고 라운드 처리를 해서 깎아놓은 듯한 느낌이 뭐 만듦새가 좀 더 향상이 되었다. 그렇게 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능적인 부분에서 뮤직북 25 같은 경우에는 USB DAC를 지원을 했었는데 이 네트워크 오디오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사실상 USB DAC 기능을 거의 사용을 안 하죠. 왜냐하면 USB DAC 기능이라는 것은 PC와 연결하기 위한 방식이기 때문에. 근데 네트워크 오디오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PC를 사용을 안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오디오 기능을 사용을 하는 거란 말이죠. 거의 대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신형 뮤직북 소스에서는 USB DAC 기능은 이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마 과거에부터 몇 년 전부터 오디오를 해오셨던 분이라면은 린데만 뮤직북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지금 이 작고 조그만한 제품이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이 그 정도 하느냐, 기특하다고 하느냐, 그거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기능 설명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한 3가지 제품이 혼합이 되었다.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오디오 플레이어, 그리고 상당히 괜찮은 수준의 프리앰프, CD 플레이어 기능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 CD 플레이어 기능은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CD 플레이어 기능이 빠진 제품은 가격이 더 할인이 되겠죠. 자, CD 작동 모습을 한번 봐볼까요? 자, 이렇게 CD가 슬롯 방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CD 작동도 원활하게 이제 가능해지는. 그러니까 크기는 작은데 기능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입력 단자는 공식적인 프리앰프로 작동을 하는 프리앰프로서 제작이 된 제품이 맞기 때문에 아날로그 입력 단자를 무려 3개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입력 단자를. DAC 제품에서 볼륨 조절 기능을 지원을 하는 것은 아날로그 입력 단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디오 튜너라든지 아니면은 디지털 출력을 안 하는 CD 플레이어라든지 그런 제품을 연결할 때는 아날로그 단자가 없으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턴테이블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DAC, 단순 DAC에서 볼륨 조절 기능만 지원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입력 단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을 연결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제품은 본격적인 프리앰프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아날로그 입력 단자가 3개, 그리고 디지털 입력 단자가 2개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파워앰프 연결을 할 때 RCA 단자와 XLR 단자로 출력을 해서 파워앰프와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안테나가 2개가 보이죠. 하나는 블루투스 안테나, 하나는 와이파이 안테나. 뒤에 랜 단자도 있기 때문에 이제 유선으로 랜 연결이 가능하고요. 해서 네트워크 기능으로 작동을 합니다. 블루투스 음질이 아주 기가 막히게 뛰어나요. 그러니까 블루투스 음질이 유선 연결보다 음질이 더 뛰어나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제가 이 정도 가격대 혹은 이 정도 가격대 이하에서 경험을 해본 블루투스로 들어본 음질 중에 가장 블루투스 음질 치고 음질이 좋아요. 거의 유선으로 연결한 거하고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블루투스 음질이 훌륭해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블루투스 기능을 사용할 일이 없죠. 네트워크 기능을 사용하면 되니까. 근데 블루투스 기능을 그래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장점이겠죠. 그리고 뒤에 단자를 보면은 USB 메모리라든지 외장하드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전용으로 사용하는 4테라짜리 거기에다 음원을 제가 가지고 있는 음원을 꽉 채워놓은 4테라짜리 외장하드가 있는데요. 외장하드를 연결을 해봤는데 왜 한 4테라짜리 외장하드가 굉장히 쾌적하게 작동을 합니다. 4테라짜리 외장하드를 쾌적하게 잘 지원을 하는 것은 현재 최신 네트워크 오디오 제품의 어떻게 보자면 기본 덕목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장점이라고 굳이 말하는 것은 쾌적하게 작동이 안 되는 제품들도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테라 정도 하는 외장하드를 그래도 쾌적하게 이렇게 운용을 하게끔 해준다. 그러면 이제 분명히 그거는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앞에 보시면 이게 이제 위에서 보시면 좀 더 디자인이 아방가르드하게 멋지게 보이는데요. 이쪽에 위에 상단에 전원 버튼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볼륨 노브입니다. 볼륨 노브가 있고요. 그리고 이 볼륨 노브가 이렇게 이제 버튼식으로 이렇게 눌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쪽에 다른 별다른 단추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데요.
대부분의 기능은 전용 어플리케이션으로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 PC의 전용 어플리케이션으로 조작을 하면 되기 때문에 디자인을 심플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품 자체에 버튼을 그렇게 많이 달아놓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별도의 이렇게 리모컨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모컨으로 거의 대부분의 기능은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 있다라면은 전용 파워앰프가 있습니다. 전용 파워앰프도 굉장히 슬림하면서도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지금 이 제품이거든요. 파워앰프기 때문에 뭐 기능이랄 게 없어요. 그냥 심플하게 생겼죠. 그래가지고 뭐 이 제품을 이렇게 놓고 그 위에다 이제 포개 가지고 얹어놓고 사용해도 충분히 뭐 괜찮겠죠. 저도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해봤고요. 디자인이 구형하고 거의 동일하게 생겼습니다만은 구형하고 설계 방식은 약간 달라졌어요. 그리고 뒤에 저음 증폭량을 조절할 수 있는 노브가 또 있고요. 또 뭐 모노블록으로 사용할 것이냐 스테레오로 사용할 것이냐 그 선택할 수 있는 노브도 있고요. 저음의 단계를 뭐 0에서부터 플러스 10까지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파워앰프는 동일한 제품이지만 마치 훨씬 더 이 에너지의 양을 조절할 수 있게끔 개선이 되어서 구형 파워앰프보다는 더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 파워앰프가 파워 500이라는 제품이 있고 파워 1000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지금 이 제품은 파워 1000이라는 제품인데 제가 가격을 알아봤는데 파워 1000도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파워 500을 사용했을 때는 조금 어떤 부분에서 뭐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파워 1000을 사용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이 제품의 가격 대비로 봤을 때는 아쉬움이 거의 없는 듯한 굉장히 만족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파워 1000은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성능 대비로 봤을 때에는 지금 이 제품이 공식 소비자 가격이 한 500 정도 하니까요. 500 한 30 그 정도 하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저렴하거든요. 한결 더 저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괜찮다. 같이 매칭해서 사용하기에 페어로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사용했을 때의 뭔가 느낌적인 뭔가 흡족한 느낌 같은 거 그런 느낌도 상당히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능 자체도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인티앰프라든지 이런 제품들보다 왠지 더 나은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뭐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구형 뮤직북이 그 당시에 인정을 받았고 인기가 좋았었던 이유는요. 하이엔드적이면서도 오디오적인 쾌감을 표현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동급 최강이었던 것은 분명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땡글땡글한 느낌을 약간만 좀 빼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소리의 입자감이라든지 소리의 좀 촉촉한 느낌이 조금만 살아났으면 이건 진정한 최고급 하이엔드 사운드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딱 원하는 그런 뭔가 살짝 촉촉한 느낌, 약간의 입자감을 표현을 더 해주는 느낌, 그런 약간의 부드러운 듯한 느낌이 신형 뮤직북 소스에서 개선이 되었습니다. 요즘 근래 들어서 제가 심오디오 파워앰프를 여기에다가 매칭을 해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린데만이 가지고 있는 기본 성향 자체가 구형에 비해서는 좀 더 촉촉해지고 좀 더 따스해지고 좀 더 섬세해졌다 보니까 심오디오하고 이 제품하고 매칭을 했을 때 매칭력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심오디오 오리지널 프리앰프를 능가할 정도로 음색적인 매칭은 더 잘 맞는 거 아닌가? 그리고 파워앰프를 매칭해서 사용을 했을 때의 들인 비용은 하이엔드급 인티앰프 가격과 얼추 비슷하거나 그것보다 조금 더 쓰는 비용이지만은 인티앰프를 사용했을 때보다 만족도는 월등히 더 뛰어나더라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볼륨 조절 기능만 있는 DAC를 프리앰프로 사용을 했을 때는요 소리선이 얇아요. 그 어떤 힘 좋은 파워앰프를 매칭을 하더라도 소리 성향이 살짝 가벼워져요. 중고음이 살짝 위로 떠요. 중고음이 위로 살짝 뜨면서 중간에 허리춤의 소리의 밀도감이 약간 약해져요. 근데 이 린데만 같은 경우에는 그 에너지가 살짝 빠진다라든지 소리 성향이 약간 약해진다는 건지 소리가 얇아진다든지 가벼워진다든지 그런 경향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맨 윗대역에서부터 중저역대까지 이어지는 그 이음새가 상당히 매끄러우면서도 입자감이라든지 섬세함이라든지 부드러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되게 잘 표현을 해줘요. 여성 보컬이라든지 무슨 뭐 바이올린이라든지 첼로라든지 피아노라든지 이런 곡들을 연주 음악을 들어봤을 때
그 악기 특유의 매끄러움, 그리고 감미로움, 풍부한 하모닉스, 그리고 뭐 섬세함, 이런 것들을 매우 잘 유지를 해줍니다. 재즈 음악이 잘 연주가 되었을 때는요, 그 위치 같은 게 구분이 될 정도예요. 그리고 컨트라베이스 같은 거, 더블 베이스 같은 거 딱 튕기고 그러면은 무대감이 쫙 이렇게 벌어지면서 중후하게 이렇게 딱 뚝 떨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DAC 기능이 약한 볼륨 조절만 되는 DAC 같은 거를 사용을 했을 때는요, 그 무대감의 품위가 싹 없어져요. 그러면서 전형적인 프리앰프 기능이 떨어지니까 소리가 완전히 디지털이네, 디지털, 그런 느낌이 딱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사용했을 때는 그런 약점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제 개인적인 취향상으로는 음악 듣기가 훨씬 더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파워앰프를 여기에다가 다른 회사의 파워앰프를 물리더라도 그 파워앰프가 아무리 거칠고 아무리 괴팍한 성향이라고 하더라도 원래가 음색은 프리앰프가 만들어준다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소스 역할까지, DAC 역할까지 얘가 혼자서 다 해버리기 때문에 어떤 거친 성향의, 무식한 성향의 파워앰프를 매칭을 하더라도 얘가 소리를 되게 촉촉하고 입자감이 있으면서도 하모니컬하게 만들어져요. 그러면서도 상당히 따스하고 섬세하고 감미로워요. 근데 그 느낌이 답답하면서 질척거리게 감미롭게 만들어주느냐? 전혀 또 그렇지도 않아요. 되게 하모니컬하면서도 입체감도 좋아요. 그러면서 소리의 끝이 굉장히 간드러지면서도 미려하게, 미려하다는 표현도 그렇게 쉽게 쓰는 표현은 아닌데요. 소리가 감미롭다, 부드럽다 그러면은요, 과거 옛날에 아날로그 방식의 프리앰프 같은 경우에는 매칭을 하면 소리가 살짝 답답해지는 거는 감수를 하면서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얘는 답답해지는 게 없어요. 답답해지지 않으면서 그 특유의 풍부한 하모니의 표현과 음악적인 뉘앙스의 표현과 감미롭고 섬세하면서 따스한 느낌, 그런 느낌을 같이 표현을 해주니까 상당히 추천할 만한 거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쾌적하게 작동을 굉장히 잘 하고요. 그리고 뭐 다른 기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매끄럽게 잘 돌아갑니다. 작동도 잘 되고, 그리고 이렇게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시는 건 어떨지 모르겠는데 만듦새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견고하게 굉장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소장 가치가 있고요. 생산은 독일 생산이고, 그리고 명색이 그래도 린데만이고, 스펙 뛰어나고, 그리고 파워앰프 성능도 꽤 준수하고,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엘레강스하고, 음질도 만족스럽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돈값 이상은 하는 제품 위주로 추천을 이렇게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린데만 뮤직북 소스 같은 경우에는 CD 기능을 빼면은 가격이 정말 별로 그다지 비싸지 않고요. CD 기능을 넣더라도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아요.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의 가격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뮤직북 구형도 제가 많이 다뤄보고 리뷰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신형 뮤직북 소스가 가성비는 더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이 기존의 인티앰프를 사용하시는 분이나 기존의 다른 프리파워 앰프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도 CD 기능과 네트워크 오디오 기능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릴 만하고요. 아직까지 인티앰프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오디오를 새로 이렇게 개비를 하고 싶으신 분이거나 그런 분들이라면은 추천드릴 만한 파워앰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오디오 마니아분들에게 조언을 구해서 중고 파워앰프를 구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파워앰프하고 뮤직북 소스를 직결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정도 해주셔야 오디오 마니아로서의 새로운 길이 열려요. 근데 그렇게 매칭한다라고 해서 돈이 특별히 더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디오 마니아로서의 가능성, 내가 누릴 수 있는 음질의 영역이라는 게 확 열려요. 그리고 나의 오디오력, 내가 오디오를 이해하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깊이, 내공, 소위 말하자면 내공이라고 하겠죠. 그 내공이 한결 깊어집니다.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